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손꼽아 기다리시던 찰스 두이그의 신작, 대화의 힘을 들고 왔습니다. 8년 만에 신작이라 더욱 기대되는데요. 저도 완전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봤습니다. 습관의 힘으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찰스 두이그. 이번에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대화를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편안하고 즐겁지만 어떤 사람과는 어색하고 불편한 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도 항상 이런 고민들을 해왔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대화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 두이그는 탁월한 대화 능력을 가진 슈퍼 커뮤니케이터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FBI 위기 협상가부터 넷플릭스 소통 전문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연구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FBI 협상가 펠릭스 시갈라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시갈라는 것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아저씨지만 어떤 강력범죄자도 1시간 안에 무장 해제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비결은 바로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능력이었죠. 이 책에서는 단순히 사례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 기술들을 알려줍니다. 대화의 유형 파악. 모든 대화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의사결정, 감정 나눔, 사회적 정체성 확인 등 대화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감 능력. 슈퍼 커뮤니케이터들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읽어내는 데 탁월합니다. 질문의 기술. 단순히 잘 지냈어? 같은 평범한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진지한 대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질문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책에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와 실용적인 팁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책이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하고 싶은 분, 소통 능력을 키워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분,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 우리 모두 대화라는 강력한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책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3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대화의 힘. 저자 찰스 두이그. 출판일 2024년 6월 25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는 최고의 기술을 알자. 책 소개. 300만 부 베스트셀러 습관의 힘 찰스 두이그의 8년 만의 신작.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반전시키는 대화의 지배자. 슈퍼 커뮤니케이터의 경이로운 소통의 기술. 대화의 힘은 퓰리처상 수상 저널리스트이자 미국 최고의 논픽션 작가 찰스 두이그가 8년 만에 펴낸 신작이다. 오랜만에 신작 소식으로 출간 전부터 전 세계 출판계에서 화제가 됐고, 출간 이후에는 찰스 두이그의 자기계발서를 기다려왔던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다. 습관과 대화 같은 보편적 주제를 새롭고 흥미로운 사례로 풀어내 읽는 재미를 선사하고 거기에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두이그식 글쓰기의 진가는 대화의 힘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난다. 습관의 메커니즘을 풀기 위해 스스로 나쁜 습관 끊어내기 실험을 했던 저자는 이번에는 탁월한 슈퍼 커뮤니케이터를 찾아내 그들의 능력을 낱낱이 해부한다. 백신 반대주의자를 설득하는 의사, 스파이를 포섭하는 CIA 요원, 몇 마디 질문으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배심원까지 두이그가 만난 슈퍼 커뮤니케이터들은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반전시킨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대화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말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대화의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당신 역시 슈퍼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찰스 두이그. 미국을 대표하는 저널리스트이자 논픽션 작가.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에는 700여 편의 연구 자료와 300여 명의 인터뷰, 다국적 기업의 비공개 연구 등을 바탕으로 쓴 습관의 힘을 발표해 작가로서도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국내 50만 부, 전 세계 300만 부의 판매고를 기록한 이 책은 전 세계 자기계발서 독자들에게 습관의 중요성을 심어준 최초의 책이다.
출간된 이후로 현재까지 습관에 관한 한 최고의 책으로 손꼽히며 21세기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책에서 얻은 내용. 미국 최고의 논픽션 작가 찰스 두이그가 평생의 배움과 노하우를 압축시켜 완성한 역작. 퓰리처상 수상 저널리스트이며 전 세계의 습관 열풍을 몰고 온 베스트셀러 습관의 힘의 저자 찰스 두이그가 8년 만에 대화라는 새로운 화두를 들고 돌아왔다. 대화의 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실패하고 좌절한 저자가 스스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찰스 두이그는 돌이켜보면 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실패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실패가 나한테는 대단히 치명적이다라고 자문하며 틀어진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화의 기술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수백 명의 과학자와 사상가의 도움을 받고 수백 편의 학술 논문을 살펴봤으며 FBI, CIA의 협상 전문가, 나사의 정신분석가, 넷플릭스 소통 책임자, 시트콤 빅뱅 이론의 작가진 등을 만났다. 이 책은 그렇게 얻어낸 현장의 최신 사례를 흥미롭게 풀어내 읽는 재미를 선사하고 거기에 꼼꼼한 연구와 인사이트 넘치는 솔루션까지 엮어낸다. 두이그식 자기계발서의 진가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책이다. 대화를 지배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슈퍼 커뮤니케이터에게서 발견한 대화 법칙.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토로하고 싶은가? 슬픈 순간이든 기쁜 순간이든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되는 누군가가 있는가? 그럼 이제 다시 묻겠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웃기는 사람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오히려 남들보다 많이 웃는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당신이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와 얘기하고 나면 나 자신이 더 똑똑해진 기분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어떤 면이 그를 최고의 대화 상대로 만드는 걸까? 대화의 힘은 이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대답하는 책이다. 찰스 두이그는 탁월한 대화 능력을 지닌 이들을 슈퍼 커뮤니케이터로 명명하며 그들의 경이로운 능력을 낱낱이 해부한다. 그들은 불리한 상황을 단번에 뒤집는 협상가이며 평범한 대화에서 결정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전략가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읽고 강한 유대감을 만드는 공감의 마술사이기도 하다. 그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대화라는 도구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BI 위기 전담 협상가, 넷플릭스의 소통 가이드를 만든 중요, 코로나19 안티백서에 맞선 의사, 대화만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들의 비밀. FBI 위기 협상팀은 복잡한 사태가 터지면 전천후 협상가 펠릭스 시갈라를 투입한다. 사람들은 이 최고의 협상가가 키가 크고 인물도 좋고 누가 봐도 신뢰가 가는 외모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갈라는 코수염이 있고 배도 나온 평범한 중년이다. 시갈라가 처음 만난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게 할 때까지는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시갈라는 상대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설명하도록 격려하고 그런 다음에는 자신이 성심껏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때마다 시갈라는 본인의 감정을 함께 밝히는 것으로 화답한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화 환경을 만들어낸다. 시갈라의 능력을 보고 놀란 연구자들에게 그가 말했다. 저는 그저 간단한 기술을 좀 썼을 뿐입니다. 여기에 마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대화 기술을 익히면 누구나 슈퍼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책에 소개된 사례들은 결코 천재들의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화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슈퍼 커뮤니케이터에게서 발견한 대화 기술은 평범한 우리도 배워서 익힐 수 있는 방법들이다. 대화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슈퍼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관계 맺고 살 것인가?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책을 끝맺는 저자의 에필로그가 인상적이다. 찰스 두이그는 1년 동안 망쳤던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가면서 반성한다. 왜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성급하게 방어 자세를 취하고 상대방이 나와 감정을 나누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을까? 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적게 들었을까? 그는 이 책을 위해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을 취재하며 큰 깨달음을 얻는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결국 상대와 가까워지길 원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해하길 원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길 원한다. 어렵고 두려워서 그냥 피해버리는 게 더 쉽더라도 말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교감을 만족시킬 대화의 기술은 분명 존재한다.
누군가와 진실되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찰스 두이그는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8년 만에 깊은 깨달음으로 돌아온 찰스 두이그는 우리를 더없이 흥미롭고 시의적절한 대화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왜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술술 풀리고 또 어떤 사람과 얘기하면 꽉 막힌 듯 답답한 걸까? 지난 20년 동안 그 답을 알려주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이런 지혜를 배우면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듣고 매력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사람의 뇌가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의기투합하는 상대를 만나면 두 사람의 눈은 동시에 확장하고 맥박이 일치하며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머릿속에서 서로의 문장을 완성하기 시작한다. 신경동 조너로 엔트레이먼트라고 알려진 이 현상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즐거운 순간이 찾아오지만 거기에 어떤 원인이 있었다기보다 그저 우연히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난 거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한데도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돌이켜보면 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실패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실패가 나한테는 대단히 치명적이다. 작가인 나는 사실상 소통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왜 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들까? 이런 혼란이 나만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람이 때로는 친구나 동료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그들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이 진짜로 말하려는 것을 듣지 못한다. 게다가 우리 자신도 남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말하곤 한다. 과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두고 슈퍼 커뮤니케이터라는 말 대신 구심점이 되는 참가자 또는 핵심 정보 제공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그러나 시버스는 이들이 어떤 부류인지 알았다. 그들은 조언이 필요할 때 찾고 싶은 친구이고 리더 자리를 자주 요구받는 상사이며 분위기 메이커로서 모두가 환영하는 직장 동료였다. 시버스 자신도 슈퍼 커뮤니케이터와 함께 무대에서 공연했고 파티에서 그들을 찾아다녔으며 그들에게 투표했다.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슈퍼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자처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시버스가 읽은 연구 논문 중에서 왜 어떤 이들은 남들보다 더 동기화가 잘 되는지 설명하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시버스는 직접 실험을 계획했다. 에데의 가장 큰 실수는 환자를 만나기에 앞서 자신이 환자가 원하는 바를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한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은 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조언하고 환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선택 사항을 설명해주면 된다고 확신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메로트라가 말했다. 이것이 의사결정을 위한 대화의 시작이다. 각자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알아내는 것. 물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려면 간단하게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만일 수 있다. 그러나 상대편이 본인도 확실하지 않거나 말하기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의 희망사항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거나 너무 많은 생각을 드러냈을 때 자신이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나사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며 지구에서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협소한 공간에 갇혀 지내는 고도로 긴장된 상황에서도 동료와 마음을 트고 지낼 사람이 필요했다. 맥과이어는 아폴로 7호 임무가 크게 실패한 시기에 나사에 들어와 20년 동안 우주비행사 후보를 선별하면서 우울 장애를 겪거나 호전적으로 되기 쉬운 사람의 단서를 찾아왔다. 그러나 이제 우주 임무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져야 했다. 나사는 심리적 약점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반대인 우주비행사를 찾아야 했다. 진공에 둘러싸인 우주 공간에서 몇 달씩 지내면서 일터와 일상 공간이 하나인 곳에서 오는 긴장, 지루함, 언쟁, 불안을 견뎌내며 동료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감정 지능이 뛰어난 사람 말이다. 그러나 맥과이어는 그런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았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방법의 정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화를 쉽고 덜 어색하게 하는 기술들은 많다. 자신의 동반자를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팀들도 있다. 이러한 대화 전략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 또 어떤 유형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에 따라 원하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다.
그곳까지 도달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까워지길 원한다는 것, 이해하길 원한다는 것, 깊은 대화를 나누길 원한다는 것이다. 어렵고 두렵더라도 그냥 돌아서 가버리는 게 더 쉽더라도 말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교감을 만족시킬 기술과 해안이 분명 존재한다. 그것들은 배워서 연습하고 실행할 가치가 있다. 그걸 사랑이라 부르든 우정이라 부르든 아니면 그냥 잠시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눈 것이었든 진실되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여러 면에서 나는 자신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직장에서 관리자로서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읽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된 원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을 다시 평가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루는 책상 앞에 앉아 내가 지난 1년 동안 망쳤던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모두 적어보았다. 아내의 말을 흘려들었던 것, 동료들이 내게 한 가치 있는 말에 공감하지 못했던 것, 다른 좋은 발상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갔던 것, 상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나 혼자 떠들어댔던 식사 자리,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아이들한테 아빠 이래야 하니까 제발 질문 좀 그만하라고 했던 순간들까지. 아마 다른 사람들도 지금 머릿속에서 이 중 몇 가지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직접 종이에 써보면서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다. 왜 상대가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듣기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나는 재빨리 방어 자세를 취하고 상대방이 나와 감정을 나누려고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까? 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적게 들었을까? 왜 나는 친구에게 조언이 아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몰랐을까? 왜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뒤로 미루었을까? 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애를 먹었을까? 이것들은 탐색할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질문으로 다가왔고 나는 그 답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신경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기타 전문가들에게 연락해 나처럼 평생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온 사람도 이렇게 잘못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 책은 그 여정의 결과물이다. 사람들을 만나고 연구 자료를 읽고 데이터를 들여다본 끝에 알게 된 것들은 정말 가치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다른 이가 개인적인 얘기를 털어놓았을 때 더 신경 써서 듣게 되었고, 의사 결정을 위한 대화든 감정을 나누는 대화든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대화든 언제 어디서나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각자 원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는 서로 교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 나는 알아가는 대화의 중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알아가는 대화 속에서 내 목표는 상대와 내가 어떤 유형의 대화를 하고 있으며 이 대화에서 내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묻고 내 감정을 공유하며 자신의 정체성이 우리가 말하고 듣는 것에 영향을 주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알아가는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전보다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확실히 더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난주에 아내는 내게 저녁 시간에 혼자서 횡설수설한 일도 이 책의 조언으로 적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사람들이 나와의 대화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 그리고 상대와의 진정한 교감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의 깊고 의미 있고 감정적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더 많이 물으려고 노력한다. 만약 상대방의 행복과 슬픔, 고백과 취약성을 듣게 된다면 거기에 화답하여 좀 더 자유롭게 내 자신의 실수와 감정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한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고 내 가족, 친구, 동료와도 좀 더 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관계에 더 깊이 감사하게 되었다. 나는 독자와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만약 누구든 이메일을 보내면 꼭 답장하겠다고 약속한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방법의 정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화를 쉽고 덜 어색하게 하는 기술들은 많다. 자신의 동반자를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팁들도 있다. 이러한 대화 전략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 또 어떤 유형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에 따라 원하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다. 그것까지 도달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까워지길 원한다는 것, 이해하길 원한다는 것, 깊은 대화를 나누길 원한다는 것이다.
어렵고 두렵더라도 그냥 돌아서 가버리는 게 더 쉽더라도 말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교감을 만족시킬 기술과 해안이 분명 존재한다. 그것들은 배워서 연습하고 실행할 가치가 있다. 그걸 사랑이라 부르든 우정이라 부르든 아니면 그냥 잠시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눈 것이었든 진실되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